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제목부터 어그로를 끌고 시작하는 오늘의 영상은 광어를 맛있게 먹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저는 광어회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해도 해맛을 모른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실 거예요. 이날 작업하는 생선인데요,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여러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오늘은 광어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광어는 예전에 올렸던 방어 영상과 크게 작업 순서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신선한 광어를 키친타올을 깔고 도마 위에 얹어서 껍질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비늘을 치는 경우와 저런 식으로 껍질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늘이 너무 작고 진액이 많을 때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횟집에선 저런 거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생선의 살을 분리해서 먹는 화로회 같은 경우에는 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숙성을 시킬 때 비늘과 진액이 생선살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저렇게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날 잡은 광어는 완도산 3kg짜리 광어고요. 양식은 비교적 편차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광어 역시 이렇게 날이 쌀쌀할 때가 맛있어요. 물론 3kg가 넘어가는 요 시즌에 자연산 빵이 굉장히 좋은 광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안정적인 양식 광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렇게 지느러미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어 숙성이 기본이 되겠는데요, 모든 생선의 숙성은 오염원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저렇게 머리도 제거를 해주고 내장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저 가운데 핏대를 최대한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안에 있는 오염원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광어는 저 안쪽에 알이나 이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시지 않으면 알과 이리를 같이 숙성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장은 빨리 썩기 때문에 같이 두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속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이 작업 이후로는 생선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내장 쪽으로 물이 들어갔으니까 저런 식으로 세워서 안쪽에 들어간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씻을 때 들어간 물을 제거를 하고 저런 식으로 겉에 있는 물기도 꼼꼼하게 제거한 다음에 꼬리를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은 앞부분도 잘라내면 저렇게 깔끔한 단면이 나오죠. 내장 안쪽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키친타올을 넣어줬어요. 일반적인 생선의 단면, 예를 들어 고등어나 방어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뼈가 수직으로 하나 있고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혈압육 쪽에 가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세장뜨기를 하게 되는데, 칼을 배 쪽에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등 쪽으로 한번 넣어서 척추에서 만나서 살을 분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반대편은 일반적으로 등 쪽에서 한번, 배 쪽에서 한번 넣어서 맨 왼쪽에 있는 게 한 장, 그리고 가운데 뼈가 있는 게 두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살이 세 번째가 나오기 때문에 세장뜨기, 산마이 오롯이라고 부르는 작업 방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광어를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광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광어의 뼈는 척추뼈가 있고 내장을 감싸는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지하뼈가 있는데, 광어 같은 경우도 다른 생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세장뜨기도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수직으로 한번 잘라주고 바깥쪽에서 잘라 들어가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나오고 뼈까지 해서 5장이 나오죠. 이걸 고마이 오롯이라고도 합니다.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 두고요. 랩핑해서 냉장 보관했던 광어를 저렇게 개봉을 했는데 실수로 살까지 자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살 가운데가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척추 근처라서 다행이긴 했는데 매우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척추뼈 가운데를 갈라주고요. 그리고 조금씩
지느러미 방향으로 칼의 각도를 줘가면서 뼈를 타고 살살살 긁어내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정말 오늘 저 광어 처음 잡아요 하시는 분들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쪽까지 살 분리를 했으면 이제 저렇게 지느러미 쪽에 가볍게 껍질만 잘라준다는 느낌으로 칼집을 한번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양쪽 끝이 닿을 수 있도록 저렇게 껍질만 끊어주면 살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첫 장이 제일 좀 어렵고요. 엔가를 약간 파먹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깔끔하게 살이 나왔죠. 미리 얘기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한 장씩 분리를 해서 3박 4일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숙성을 잘 하고 있다는 기준에서죠. 자, 반대편을 분리하는 거는 저렇게 쉽습니다. 이미 살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뼈를 탈아서 그냥 칼을 대기만 하면 돼요. 뼈를 자르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쉽게 나머지 한 장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까 느긋하게 살을 최대한 붙여서, 한 장은 친구랑 나누기로 했고요. 한 장은 이제 먼저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 뼈가 붙어 있는 나머지 살은 방어 영상과 거의 비슷해요. 저렇게 해동지로 꼼꼼하게 싸주고, 특히 저 쏙 들어간 부분이 해동지와 닿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넓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해동지로 한번, 랩으로 한번, 그 다음에 글래드 랩으로 한번 싸고 김장 비닐 봉투에 넣어서 얼음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주시면 3kg가 넘는 광어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까지도 숙성하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첫날 먹은 광어와 방어의 사진입니다. 24 hours later. 사실 첫날 같은 경우에는 광어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3kg가 넘어가면 12시간 정도로는 숙성한 듯한 느낌이 안 나고 거의 24시간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횟집에서 쓰는 방법대로 포를 떠봤습니다. 사실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저 방법이 훨씬 쉬워요. 엔가와도 잘 붙일 수 있고요. 속도도 빠르고요. 저렇게 칼집을 넣은 방향으로 척추뼈를 향해서 칼을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뼈를 타고 척추뼈가 있는 데까지 분리를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척추뼈의 가운데에 칼집을 저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짠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끝에를 조금 덜 잘라서 아직 분리가 안 됐네요. 그래서 칼을 한 번 더 넣어주면 이렇게 짠하고 한 장이 또 나오게 됐죠. 처음 잡았을 때 피를 잘 제거해서 저렇게 핏기도 없고 먹는 데도 없습니다. 이대로 넣기엔 쓸데없는 공간 차지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남은 갈비뼈를 잘라주고 다시 해동지를 꼼꼼하게 싸서 또 얼음물에 넣어두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충분히 숙성했다가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한 광어는 해동지로 한번 싸서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뒤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수분을 제거하셔도 되는데요. 이날은 광어가 생각보다 수분이 적었어요. 3 hours later. 3시간 정도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친구 도시락도 싸주고요. 이날이 크리스마스였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온 소수의 친구는 이렇게 예쁘게 차려줬습니다. 24 hours later.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장을 먹어보려고 꺼냈어요. 제 생각에 3kg 광어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36시간에서 48시간 사이인 것 같고요. 나는 숙성회를 좀 즐기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2시간에서 96시간 사이를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한 100시간 정도는 확연하게 감칠맛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생선회의 식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많이 물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탈피하고 나니까 기름 때문에 광이 번쩍번쩍 나죠. 내장을 감싸고 있던 막은 최대한 얇게 한번 제거를 해줬습니다. 저렇게 순살 덩어리를 보면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기름 때문에 광택이 흐르고 있는 광어의 모습입니다. 자, 광어에서 가장 맛있다고 할 수 있는 저 지느러미살 엔가와 부분도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 더 오래 두고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숙성이 많이 된 편을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가급적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의 숙성 상태를 좋아합니다. 숙성이 잘 된 생선은 일단 칼이 들어갈 때부터도 기분이 좋아요. 그 화로 특유의 잘근거리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보시면 기름이 올라와서 광택도 참 좋죠. 자, 그래서 이 다음날 먹은 생선 사진은 이렇게 됩니다. 이날 다른 생선도 남아서요. 같이 한번 담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광어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예전에 보여드렸던 방어 오래오래 두고 먹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껍질 제거하고 오염은 제거하고 잘 밀봉해서 부분 분리를 한 다음에 먹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생선 관련 단톡방 같은 데에서 보다 보면 통속성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통속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량진에서 풀을 떠온 생선을 어떻게 하면 숙성을 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항상 환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민식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유. 우유. 우유.